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장창 TV의 장혜경입니다. 같은 뉴스를 다르게 전해드리는 뉴스 큐레이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조영창 국장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영창입니다. 네, 예. 큐레이터. 예. 많이 들은 얘기인데 뉴스 큐레이터는 처음 듣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일하시는 큐레이터와 같은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뉴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뉴스 중에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가려드리고, 그리고 어떤 뉴스가 진짜 뉴스고 중요한 뉴스인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제가 자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예, 지난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장창 TV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다녀왔습니다. 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상하이 지하철 10호선 신티안디역에서 내려서 6번 출구로 나가면 되는데요.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청사 가까이 갔어야 겨우 이정표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입장료는 중국 돈 20위안입니다. 20위안이면 우리 돈 한 3,400원, 500원 정도 됩니다. 네. 하지만 상해 임시정부 청사도 곧 사라질 위기입니다. 주변이 상해 신도심으로 부상하면서 조만간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에 있는 이 건물은 하루빨리 이전 복원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2일 성주 만세운동도 다녀왔습니다. 네. 서울에서 시작된 3.1 만세운동이 한 달 만에 성주까지 확산된 것인데요.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유림들이 지역 기독교 세력과 함께 만세운동에 나서서 독립청원운동 파리 장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성주 출신의 심산 김창숙 선생이 주동이 되어서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물의 글을 올려 한국의 독립을 청원한 것이 파리 장서 사건입니다. 우리 유림들의 가장 조직적인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2일 우리 성주에서는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주의 유림 모든 분들이 걸기를 해서 3.1 만세운동을 재현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주 각 지역에서 7곳에서 3,000여 명이 넘는 만세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그때 많은 희생자와 또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번 100주년을 기념해서 큰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전국 유림이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유림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파리 만국회의에 대표를 보내자는 것을 이제 발의를 하고 성주 유림이 그 중심에 섰던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가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네. 이 가운데서 우리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지금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지난 4월 24일에 그 전에 2016년도에 네.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최종적으로 정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서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결정된 이 영남권 신공항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주장한 거는 이제 그 신공항 문제를 네.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네. 문제가 많으니까 백지화하고 새로 신공항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부산 쪽은 아마 가덕도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지금 신공항 문제에다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공항 이전 문제까지 얽히면서 굉장히 지금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공항 문제를 두고 예. 왜 정부끼리 예. 지방 정부끼리 이렇게 갈등을 빚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중앙 예. 정부하고 머리 맞대서 예. 좀 최적의 장소를 찾아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최적의 장소가 각자 지금 재논에 물대기식으로 아전 이슈죠. 부산 경남은 부산 쪽은 가덕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뭐 대구 경북은 사실 예전에 밀양을 주장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김해시공항 확장을 들고 나면서 대공항을 이전해달라 이렇게 지금 뭐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이전해달라는 거 아니고 이전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마 대구 경북이 받아들인 거죠. 예. 그 지금 이명박 박근혜 네. 정부 네. 그럼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입지를 놓고 지역끼리 갈등을 빚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첫째는 수도권의 눈치를 본 중앙정부의 무성의와 비협조. 그리고 두 번째는 여야 정치권의 정략적인 접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지금도 지방에 무슨 공항이 필요하냐. 또 고추할 내리는 공항 만들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영남권에서 지금 그 5개 시도죠. 네. 주장하는 거는 그냥 고수 말리는 공항, 작은 지방 공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관문공항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이라든가 수도권 입장에서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다. 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인천공항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게 지자체끼리 영남권 지자체끼리 자꾸 싸우니까. 근데 선거 때만 되면 또 이게 또 표가 되니까 예, 자기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이제 두 차례나 결정을 한 번은 백지화하고 한 번은 김해시공항 그 확장안이라는 사실 미봉책을 쓰다 보니까 네.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거죠. 예.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신공항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단순 방정식에서 고차 방정식이 돼버렸는데요. 네. 예, 실제 또 이것도 풀려면은 아주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공항 이전 문제와서 관련해서 계속 지금 이제 문제가 꼬이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될 전개될 상황입니다. 이번 주만 어떻게 보면 이야기될 부분이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매회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많은 그 정보를 전달해봐야 사실 기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예. 네, 네. 하여튼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2016년에 어쨌든 정부안이 발표됐는데 예. 그리고 그때는 경북, 그다음 경상북도 대구시, 예. 부산, 울산, 경남 예. 5개 다 이미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기 시도가 합의했었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이것을 예. 백지화하자 하는 데 대해서 예. 좀 저희 지역민으로 좀 불만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다 보니까 예. 대구시는 도처에 대구공항 통합 이전 연내 확정 예. 이러면서 그 환영 현수막이 예. 내걸린 걸 봤거든요. 예. 그러면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예, 포항에 사셔서 잘 모르시겠죠. 네. 근데 사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연말까지 대구공항을 군이나 의성지역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구 시민 절대 다수는 그 대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요. 네. 가려면은 공항만 가져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시민들 의견하고 대구시장 의견하고 지금 갈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조만간 뭐 아마 그 주민투표로 하자는 제안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인사들이.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로 이 문제도 계속 지금 앞으로 또 논의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 와장창 TV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포항에서 왔습니다. 포항 예.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올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포항 지진 대책 사업 예산이 예. 경상북도나 포항시가 요청한 예산안의 3분의 1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예. 심지어는 이 지진 피해 이재민 주거 안정이라든가 도시 재건을 위한 사업비, 예. 용역비 다 빠져 있어요. 예.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TK 홀대, 뭐 TK 패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속상해요. 예. 네. 사실 24일 날 4월 24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 예산안 6조 7천억 가운데서 포항 지진 관련 대책 사업 예산이 17건 1,131억 원에 불과합니다. 아마 당초 경북도가 요구한 액수가 3,700억 원인 정도인데 3분의 1 수준이죠. 네. 예, 네. 근데 포항 시민의 입장에서 예. 지금 지진의 원인이 예. 포항 지열 발전소로 인한 예. 것이 이제 명확하게 밝혀졌잖아요. 예, 예.
참 억울하거든요. 예. 속상하고. 예. 그런데 요구 예산을 이렇게 깎은 이유 뭘까요? 기획재정부 말로는 뭐 특별법 등이 제정되면은 아직 제정되기 전이니까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그때 본예산 때 지금 추가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 때 추가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예산이 준 것은 그 포항시가 지진 지원 대책과 관련 없는 뭐 영일만 대교 등 어떤 지역 수건 사업을 뭐 슬쩍 끼워 넣었다. 그래서 예산이 부풀려져서 조금 깎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지금 정부의 포항 지진 대책이 완벽하냐? 제가 볼 예. 때는 상당히 미흡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뭐 지금 최근에 바뀐 장관님이시죠. 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날, 4월 24일 날 포항지진이 이재민 구호소가 있는 그 흥해 실내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네. 그때 아마 일부 이재민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항의를 한 걸 알고 있어요. 네, 뭐 피켓 들고 뭐 하룻밤 장관이 여기서 하룻밤만 자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뭐 고함을 치고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아마 25일에 4월 25일에는 그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위 소속 대책위원들과 포항 시민 200여 명이 그 정부 세종청사죠.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앞에서 그 포항 지진 진앙 인근에 젤 발전으로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 하는 네. 정부 연구조사단 발표도 있는데 네. 산업부는 왜 이때까지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항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예. 네, 네.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예, 그렇죠. 정확하게. 네. 지금 텐트에서 이렇게 네.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을 비롯해서 좀 포항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예. 고통을 좀 정부가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서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벌써 지금 지진이 2017년인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벌써 3년째인데 네. 3년째인데 아직 집으로 돌아 못 가시고 네. 텐트에서 지내오시는 그 이재민들의 아픔을 네. 정부가 헤아린다면은 네. 뭐 이렇게 미적거리서는 안 되겠죠. 네. 아마 지방에 사는 2등 시민들의 아픔이라고 봅니다. 아마 서울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난리가 났겠죠. 예. 씁쓸합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아서 예. 지금 교육감직이 상실되게 됐어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예.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면 상실되는 건가요? 뭐 아직은 이제 1심이 아. 1심 선고량이 네, 벌금 있습니다. 200만 원이니까 1심 선고량대로 2심 항소심에서 된다면 거의 상실령에 가겠죠. 네. 대법원은 뭐 법률심이니까 지금 사실심이- 항소심을 해놨죠? 네, 지금 항소심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강교육감 측 변호인들은 이소심, 항소심에서는 과거 강 교육감이 몸담았던 지금은 자유한국당입니다만 당시에는 새누리당입니다. 네. 새누리당 정당 개시에 어떤 고의성이 없었다. 뭐 관련해서 선거 홍보물 발송 전에 선관위 담당 직원들한테 여러 차례 적법성 여부를 검토받고 인쇄했다. 네. 선거 홍보물을. 네. 그러고 강 교육감 본인도 선거에 유리할 수 있는 공약 부분만 검토했지 실제적으로 정당 경쟁이 기재되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지시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 교육감 재판을 두고 보수 진영하고 예. 진보 진영까지 가세에서 지금 갈등이 뭐 엄청나게 벌어지고 예, 있는 우리 것 같아요. 사회에 뭐 지금 대구 사회만 아니고 전반적인 지금 진보 보수 보역 갈등이 심한데요. 실제 지금 지난번 대구시 교육감 선거도 보수 진영 후보 한 분, 그 진보 진영 후보 두 분으로 나눠서 사실 선거전이 치러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강교육감 쪽을 반대하는 쪽은 지금 사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뭐 정교조 대구 지부, 6.15 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의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등 그 진보 성향 사회단체 정당들은 지금 강교육감의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동기 전 교육감, 대구시 교육감이죠, 직전 네, 교육감, 보수 그리고 이영우 전 경북도 교육감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은 강 교육감이 결코 거식을 상실할 만큼 중대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면서 2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심 항소심에서도 강 교육감이 그 교육감직 상실형 받을까요? 제가 재판부가 아닌 이상 뭐 이렇다 저렇다 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대구 법원 주변 법조 그 변호사들을 취재한 결과로 따지면은
강교육감한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 하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 교육자치법이 그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강교육감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선거사무소 100명과 칠판 등에도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표시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 경력이 적힌 선거 공문물 10만 부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 예비 홍보물인 것 같아요. 네.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하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따라서 강교육감이 선거 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저 권영진 네.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네. 위반 사건으로 판결을 받았잖아요. 예. 그때하고는 형평성에서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권 시장의 그 위반한 선거법의 혐의가 강교육감이 위반한 혐의보다 훨씬 저도 중하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강교육감은 일반 시민들이 잘 보지 않는 선거 홍보물에 그냥 정당 이력을 표시한 것밖에 없고 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를 사퇴하고 대구시장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명백한 관권 선거죠. 그렇죠. 이게. 예, 네. 그러니까 관권 선거보다는 이게 강교육감의 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강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상실할 정도 형을 받는다면 좀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겠다. 억울하죠. 예. 그런데 그러면 왜 권 시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예. 그렇게 후하게 내려진 걸까요? 뭐 제가 법원을 욕하는 경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실제적으로 저는 권 시장이 굉장히 억식에 운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는 과정이라든가, 네. 그러고 후보가 돼서 첫 번째 대구시장이 당선될 때라든가, 재선도 대구시장이 될 때 모든 게 사실 굉장한 천운을 타고났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봐서 사실 뭐 대구나 경북 지역의 광역광장 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절대적으로 뭐 지금 보수 쪽 후보에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선거를 해봐야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 대구시장 자리를 가져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괜히 지금 야당 그 후보를 탈락시켜버리면은 야당 시장을 탈락시켜버리면은 정치적 보복 뭐 운운을 하면서 갱년이 빌미만 주는 거죠. 또 그렇고 또 어렵사리 민주당이 차지한다고 해서도 사실 득될 게 없어요. 전국 뭐 지금 17개 시도 중에 대구 경북 두 자리만 지금 달랑 그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네. 그 한 자리 더 뺏든다고 해서 네. 득될 게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 뭐 권 시장 측 변호인들이 권 시장한테 항소심에서 그렇게 권했다고요. 잘못을 속 시원하게 인정하고 그냥 뭐 사과해라. 네. 이미 넘어가자.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검찰이 150만 원 고용할 때부터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예. 하여튼 뭐 네. 정치도 좀 운이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자, 항소심 또 어떤 결론이 날지 예. 또 예의주시하고 취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선 참 민감한 문제예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예.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탈원전 핵심 기지인 원전 해체 연구소 예. 이제 말이 조금 기니까 원해연이라고 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를 사실 경주가 굉장히 학수 고대하면서 공들여서 지금 왔는데 이번에 엉뚱한 곳에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경수로 원해연은 부산, 울산 접경 지역으로 결정이 됐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예. 중수로 원해연을 경주시가 받게 됐단 말이죠. 예. 좀 그동안의 뭐, 노력에 비해서 예, 희생에 비해서 예. 그 사실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네. 또 대구 경북에 대구는 아니죠. 경북 지역의 원전이 거의 한 우리 전체 원전의 한 절반을 가량 건설돼 있고, 그것도 경주에 또 원전 관련 시설들, 그런 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뭐 어떤 TK 패싱, 따돌리기, TK 홀대 네. 이런 부분을
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 봅니다. 아니 우리 지역민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예. 상황이 결론이. 그래서 아마 지금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네. 그 부산 경남 접경 지역에 가다 주지 않았느냐. 지금 사실은 부산 경남 지역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 뭐랄까 비호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아까 이야기했던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이 원혜연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 대구 경북에 예. 떡 줘봐야 표도 예. 안 나오니까 예, 대구 경북 패싱하고 예. 예, 저 될 만한 대로 주자 뭐 이런 식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요. 의심입니다. 예, 그렇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가 아니고 네. 미운 놈 떡 빼뜯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또 그러나 그쪽 입장에서는 아니 예. 중수로 해체 연구소라도 예. 그거 준 것도 예. 너희들한테 예. 배려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잘 모르는 말씀인데요. 네. 실제 지금 명칭부터고 한쪽은 연구소고 한쪽은 기술원인데요. 네. 사업 규모로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에 가져가는 거는 1,700억 원대예요. 그리고 이쪽에 오는 기술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700억 원대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원전 30기 가운데 26기가 경수로고요. 네. 나머지 4기가 월성에 있는 4기가 중수로. 중수로입니다. 네. 아마 요까지 다 가져가면은 중수로는 없는 중수로가 있는 경주까지 다 빼들어가느냐 이 소리 들을까 싶어서 그것만 살짝 남겨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낫다고는 네, 조치죠. 처사죠. 예, 예. 네, 네, 네. 그래도 원전 해체 연구소가 들어서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나요? 아마 원전 한 기 해체에 네. 드는 비용 1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네. 이 가운데서 아마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처분 비용이 4천억 원, 그리고 지역에 떨어진 돈이 한 6천억 원 정도로 갑니다. 꽤 크죠. 그렇죠. 그러면은요. 네. 원전 30기를 해체할 경우에 떨어진 낙수 효과만 해도 18조 3천억 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네. 그러면 왜 지역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잠잠하죠? 뭐 잠잠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요? 네. 지역 경주 지역 경북도의원들 네. 그리고 경주시의원들은 네.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대부분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그러니까 네. 반면에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은 그런 걸 자꾸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게 뭐 좀 그것도 내년 총선을 의식하니까 이제 그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반응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선거와 조금 또 한 발 멀어져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라든가 준하경 경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유치 못한 게 결코 뭐 자랑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과하면 과하지. 그러니까 뭐 약간 반발하는 척하다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참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해드려서 저희도 네. 민망합니다. 네. 지금 뭐 그 지진 예산안도 3분의 1로 줄어들고 공항 이전도 뭐 가덕도로 가니 많이 뭐 이런 얘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원전 해체 연구소도 아닌 뭐 중수로 뭐 주고 자꾸 이렇게 좀 피해 의식을 갖게끔 뭐 결과가 이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좀 잘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제 좀 또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홍등가 아십니까?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의 대표적인 홍등가 자갈마당이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곳에 2023년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1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최근에 이 같은 내용의 자갈마당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요 심의를 승인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예, 아마 지금 대구시가 자갈마당 일대를 지금 2023년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 5개동을 들어설 계획입니다. 네. 아마 대구시는 앞으로 대구시 교육청과 등과 협의해서 아마 매장 문화재 조사, 그리고 지하 안전성 평가, 교육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해서 문제가 없다면은 5월 중순경부터 사업 승인을 확정할 예정이고요. 네. 아마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은 민간 사업자가 오는 7, 8월쯤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고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게 자갈마당이 완전히 철거되기 전에 미리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떻든가요? 가보시니까? 예, 대낮에서 가서 그런지 거의 조용했어요. 거의 대부분 또 지금 계속 철거한다고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오다 보니까 문을 닫은 집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7, 8집이 남아 있는데요.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은 한 20명, 보통 한두 명, 조금 많은 집이 뭐 가장 많아야 한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대단했다면서요? 예, 예. 취재해 보신 적 있죠, 과거에? 예, 예전에 제가 1990년경입니다. 네. 그 에이즈 문제가 한창 사회 문제가 됐을 때인데요. 당시 그 업주 대표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 말로는 그 지역에 일하는 여성분들이 200에서 220명 정도 네. 있다고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아마 가장 많았던 시절은 500명도 넘었다고 해요. 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한때는 이 공창을 예. 양성화하자 예. 이런 논란도 있었다고 알고 예.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공창은 아니죠. 우리나라 공창은 없으니까 그죠? 아, 예, 예, 예. 그렇군요. 네. 예, 사창인데 네, 이 공창으로 하자, 공창으로 네. 해서 양성화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 네네. 아마 이게 90년대 한 중후반인 경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초대 민선시장이 문희갑 전 대구시장께서 자갈마당 양성화를 거론했다가 여론의 뭐 어떤 문매를 맞고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네. 성매매 특별부 제정을 비롯해서 하여튼 요즘 성기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 근데 예. 자갈마당 왜 자갈마당이라고 하는지 그렇죠. 궁금하고 예. 이런 게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는지 예. 궁금합니다. 뭐 일제 강점기 때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 지난 1906년인경에 일본인들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금 살아남은 사창가인데요. 네. 일제가 그 토지 수용령을 내리면서 아마 1910년 11년경부터 기억합니다. 동양 척식회사의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이 유리걸식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도시로 나오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성을 파는 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자갈마당 지역이 예전에 비만 오면 그 저지대에서 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갈을 깔아서 자갈마당이 됐다는 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제가 대구 업성을 허물면서 업성도를 치울 데가 없어서 거기 깔아서 자갈마당이 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리고 뭐 해방 직후에 1946년에 미군정이 이 공창을 폐지하면서 자갈마당이 이제 한국 전쟁 전후부터 시작해서 미군을 상대하는 사창가가 된 것이죠. 네. 네. 자, 이제 또 다른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이 지난해 대구 중구 삼성생명 덕산 빌딩을 1,130억 원의 신생 자산운용사인 GRE 파트너사에 매각을 했다는 소식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빌딩이 그 지난 1996년 지하 7층, 지상 26층으로 대구의 중심부죠. 네. 반월당에 위치해 있어서 참 대구 시민들이 많은 사랑을 주고 받았던 그런 빌딩인데 매각이 됐어요. 그렇다면 삼성이 대구를 버리는 겁니까? 예, 뭐 거의 삼성이 대구를 떠난다고 보여집니다. 예, 삼성의 대구 자산 매각은 IMF 외환위기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0년 그 서구 내당동 삼성생명 빌딩 매각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에는 중구 곽병원 맞은편에 있던 하수동 삼성생명 빌딩, 그리고 수성구 범어내거리 삼성증권 대구 사옥 등을 잇따라 처분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덕산 빌딩까지 처분했으니까 사실 뭐 삼성 측은 자산 운용 차원에서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대구 사업을 거의 접는다고 보여지네요. 예. 근데 대구시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 대구시는 나름대로 그 삼성의 창업지죠. 삼성상회를 그 터를 보전을 하고 또 이병철 회장이 호를 따서 호암로를 명명하는 등 나름대로 삼성에 매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삼성이 대구를 등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째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대구를 향해서 뭐 오줌도 놓고 싶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예, 사실 뭐 이병철 선대 회장이 대구 삼성 상해를 모태로 해서 오늘날 삼성그룹을 일궜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2대 이건희 회장이나 3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대구에 대한 연고식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고 지구군대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엮이면서 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 시발점이 대구 삼성 창조경제센터 예전 그 대구 제일모직 부지죠. 네, 그 외에 여기서 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결국 그 징역까지 살다 보니까 아마 대구를 잊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답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한 2009년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있었던 시절인데요.
고 김만재 부총리 전 부총리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아마 상승생명 그 회장을 역임하고 삼성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삼성생명 고문인가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화암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신문사와 같이 공동 사업을 해보자, 추모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사업을 김만재 회장을 통해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근데 김 전 부총리 말이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 화암 이병철 회장을 뜻받던 행사를 벌이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뭐 예. 어떻게 아버지고 사실 예. 자기를 또 이게 삼성그룹의 또 후계자로 지명까지 했는데. 글쎄요. 그런데 하여튼 김 전 부총리 말로는 네. 삼성전자 등 어떤 삼성을 국내 제일 가는 기업으로 키운 것은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긴 하지만은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것은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업적보다는 자신의 업적이 더 빛나야 한다는 네. 얘기죠. 네. 우리가 왕조 실력을 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말은 맞는데. 예. 그래서 아마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북구 화엄로 뭐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이 옷까지 치르다 보니까 대구를 쳐다보기도 싫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또 이와 관련돼서 믿거나 말거나는 또 이게 풍문도 좀 있습니다. 아니 뭐 말씀해 주시죠. 뭔가요? 예. 뭔가 하니까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이 네. 선대 묘소가 있던 경남 어령에 있던 묘소들을 전부 지금 삼성 에버랜드가 있는 경기 용인으로 옮겼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 회장이 지금 이건희 회장이죠. 사후에 이곳에 들어가면은 자기는 그 이병철 회장의 안배에 따른 그 삼성가의 삼남이지 결코 삼성의 중흥을 이끈 중시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북 영덕 칠보산이죠. 네, 칠보산에 자기 그 개인 그 가족 공원 묘를 이제 조성하려고 땅을 사두었었대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실제 2006년인가 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건희 회장 명의로 그쪽 지금은 아마 삼성 사원 연수터인가 이렇게 돼 있대요. 네. 그렇게 확인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뭐 막내딸이 자살하는 등 하여튼 그 땅을 사고 난 뒤에 뭐 별로 좋은 일이 안 꼬였나 봐요. 그래서 가족 공원으로 조성한 걸 포기하고 삼성 사원 연수터로 지금 바꿨다고 하네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조금은 이해가 예. 됨직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예. 삼성이 대구에 남겨놓은 건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뿐인 겁니까? 뭐 사실 요새 삼성이 야구단에도 별로 투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제가 아는 선수가 네. 뭐 삼성 야구단에 있는 구자욱 선수 그 외에는 나머지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선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삼성 야구 관중 수도 네. 네. 평균 관중 수가 5천 명이 안 된다고 해요. 네. 네. 뭐 반면에 요즘 대구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던 야구 대신에 이제 축구를 관중들이 몰리면서 축구는 뭐 1만 명 이상씩 축구장이 꽉 찬다고 해요. 예. 저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안타까운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려서 죄송한 생각도 예.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제 그 형 집행정지 신청을 계기로 박근혜 석방설이 여의도에 덮친 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 서울중앙지검 그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석방 불허를 결정했죠. 그래서 네. 막 이번에는 막 석방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일각에서는 성탄절에 뭐 석방이 될 것이다. 네. 아니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판을 흔들기 위해서도 여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뭐 이런저런 네. 소문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예, 뭐 하여튼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치를 제외한 네. 뭐 또 석방 될 수 있는 방법이 보석, 사면, 가석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 세 가지 다 힘들다고 보는데요. 그 보석은 미결수로 대상하고요. 뭐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그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확정됐기 때문에 기결수예요. 또 더군다나 또 사면은 또 확정형을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또 나머지 지금 국정농단 개입 혐의라든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이런 부분의 항소심 재판이라든가 이런 재판은 아직 안 끝났어요. 더구나 또 그러고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도 가능한데 네, 네. 뭐 이런저런 조건을 다 따지면은 박근혜 석방설은 애초부터 좀
가능성이 지극히 낮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계속해서 석방설이 떠도는 이유는 뭡니까? 정치권의 복잡다단한 셈법이라고 봅니다. 예, 보수 진영에서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은 싸이 보수죠.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수. 좀 네. 보수를 표방하지 않는 이런 유권자들을 깨울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 보수 대통합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지만은 또 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으로 강성 친박, 소위 말하는 그 보수 중에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친박들과 중도 비박계 이렇게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석방됨으로써 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 집권 여당으로 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예. 그렇게 보면은 예. 보수 진영에서는 좀 주저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 박근혜 석방설을 보수 진영 내부에서 예, 제기된단 말이죠. 예.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총선을 앞둔 것 네. 때문에 아마 네. 박 전 대통령 힘을 앞세워서 힘을 키우려는 지금 친박계들, 친박계. 예, 그러고 박 전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을 안아야 되는 또 친박계 이외의 지역도 또 비박계도. 자유한국당을 끌어안아야 되니까 네. 지금 최근에 계속 좀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간 발언을 쏟아낸 이유도 저는 그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 네, 네. 그래서 아마 또 특히 또 아마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그 친박계 특히 중진들 다선 의원들이 아마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들고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진보 진영에서 또 예. 이 석방설을 내는 이유는 진보 진영에서는 셈법이 이제 복잡한데요. 네.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라든가 그리고 지금 대외 관계, 대미 관계, 대북한 관계 여러 가지 지금 핵 관련해서도 지금 뭐 뚜렷한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은 내년 총선의 프레임을 다시 박근혜 탄핵 프레임으로 짤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자기들한테 혹시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런 주판알을 튀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굉장히 핀치에 몰리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적극 검토하겠죠. 근데 네. 물론은 사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빨리 나야 그게 가능합니다. 네. 실제는. 예. 네, 네. 그렇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큐레이터의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조영찬 국장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와장창 TV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